네, 안녕하십니까. 스포뱅TV의 변형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좀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11월 달에 개인적인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27살 그리고 25살 먹은 조카놈들을 데리고 저희 형님과 그리고 형수님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어떤 관련된 강의를 갖다 올릴까 하다가 이 상속, 증여 그리고 자금 출처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우울하지만 이 관련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에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세청의 기조를 갖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2013년도 국세청 세무조사 4대 방향을 국세청에서 제시를 갖다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 및 CEO에 대한 세무조사를 갖다 강화하겠다. 두 번째, 민생 관련 업종, 즉 주유소 등 유류업체, 사채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런 민생 관련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갖다 강화하겠다. 세 번째, 고소득 자영업자.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유튜버들이 좀 해당이 많이 되겠죠. 이런 전문 자격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갖다 강화하겠다. 네 번째, 자산가에 대한, 즉 자산가라고 하면 돈이 좀 많이 축적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의 이전에 불법 상속 및 증여 및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갖다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을 제가 안 할 줄 알았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세금은 좀 얼마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증여 상속세율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그거에 따라서 각각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는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10억 이하는 6천, 30억 이하는 1억 6천, 그리고 30억 초과는 참고로 4억 6천만 원입니다. 즉 이런 경우 세금은 얼마일까요? 3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각각에 대한 유가증권이나 법인이나 현금이나 아파트가 됐든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30억 초과니까 30억에 30억 초과니 10억 그리고 15억에 누진공제가 4억 6천이니까 즉 10억 4천 물려받는 사람 입장에서 10억 4천이란 돈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납부를 해야지 3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상속 우선순위 여러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직계 비속, 존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속과 존속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다 먼저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직계 비속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를 직계 비속이라고 하고요. 직계 존속이라면 자식 기준에서 부모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다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많이 헷갈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상속도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 이 뭘까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라 1순위입니다. 항상 상속인이 되고요.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그리고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을 4순위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부분은 3순위, 4순위는 1, 2순위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1순위에서 2순위가 이런 상속 우선순위의 대부분을 갖다 차지한다는 부분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상속과 증여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년당 성인 자녀는 5천, 미성년 자녀는 2천 관련된 인별 증여 공제가 있는데 상속세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갖다 하는데 상속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 기초공제, 여기 2억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 지분 내에 최대한 30억 한도로 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기타 인적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융자산 공제가 있고요. 기타 공제가 있습니다.
요걸 좀 보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공제는 2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상속인 관련되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뭐 1억이 더 되고 뭐 더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가업 상속 시에는 좀 더 되고 영농 상속 시에는 더 되고 이게 좀 정권별로 좀씩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있는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상속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시간을 갖다 그만큼 좀 벌어주는 건데요. 혹시 예를 들어서 같이 돌아가셨다. 어떤 텀을 갖다 두고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다 하면 이 또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시에는 법정 지분 내에서 최대 30억 한도로 공제를 갖다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상속재산 같은 경우가 5억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는 5억을 갖다가 공제를 갖다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 공제라는 게 있는데 자녀 공제 뭐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5억이 안 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5억까지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상속가액에서 이 부분을 갖다 계속 빼주는 부분이 크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갖다 계산할 때 일단 결정세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순금융자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어떤 금융자산을 갖다 물려준다고 했을 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10억, 10억 이상에 따라서 공제액 자체가 전액 그리고 2천만 원 각각 순금융자산의 20% 그리고 10억 이상은 한 2% 정도의 공제액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제라고 해서 뭐 장례비 등 기타 관련된 이런 공제 내역이 있는데요. 참고로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전혀 안 낸다고 어바웃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부분은 10년이라는 기간을 가장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증여를 갖다 받는 사람을 갖다가 수증자라고 하는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직계 존속 관련된 부분은 5천, 그리고 직계 비속 각각 5천입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뭐 상속인 외에 어떤 사위 며느리 같은 경우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를 갖다 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10년간 어떤 법인을 갖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런 배우자 간 어떤 주식이나 어떤 현금이 있을 때도 공제를 갖다 하면 어떤 전혀 문제가 세금이 안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참고로 활용하시는 어떤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참고로 성인 자녀 이외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 10년당 면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기준을 갖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즉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국세청에서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금 출처를 갖다가 어디서 났는지 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대상 그리고 취득 재산 그리고 채무 상환 총 한도액에 따라서 세대주인 경우와 두 번째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의 어떤 취득 재산이나 채무 상환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갖다 요청을 합니다. 한번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자, 40세 이상자는 각각 30세 이상자는 2억, 40세 이상자는 4억 주택을 갖다가 구매한다고 했을 때요. 기타 재산은 30세나 40세나 5천만 원, 채무 상환을 갖다가 5천만 원을 갖다 했다. 그래서 어떤 취득 재산 플러스 채무 상환까지 총 한도가 30세 이상의 세대주는 2억 5천, 그리고 4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취득 재산 플러스 채무 상환 같이 해서 최대 총 한도가 5억 정도까지가 총액입니다. 두 번째,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됩니다. 2억이 1억이 되고요. 4억이 2억이 됩니다. 단 기타 자산이나 채무 상환은 각각 5천 똑같고요. 이랬을 때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자 같은 경우는 총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한 1억 5천, 40세 이상자는 3억 정도까지가 소명이 된다고 했을 때 특히 어떤 문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은 5천, 기타 자산은 3천, 채무 상환은 3천, 그래서 총 한도가 8천 정도까지의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와서 자금 출처를 갖다가 소명하라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니
알고 계시면 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갖다가 하라는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입증 금액 및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입증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을 갖다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갖다 하라 그러면 이 1억의 최대 금액 80%까지만 소명을 갖다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업소득자,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따라서는 최대 금액 자체가 소득에 대한 부분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 소득세 신고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 관련된 부분에 최대 80%까지 소명을, 그거에 따른 입증을 갖다가 소명을 갖다 하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부담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입증 금액을 갖다가 채무부담 확인서나 어떤 전세계약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확인을 갖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속 증여 매매 관련된 부분에 있었을 때의 입증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은 상속세 증여 신고서나 어떤 매매 계약서 등의 이런 증빙이 가능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우편이나 이런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뭐 검찰청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죄 지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을 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전 참고로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도 한 4년 반쯤 있다가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소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그 즈음에서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또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